네. 미생물 연료전지를 이용한 전기에너지 생산에 대해 발표하게 된 이지성, 윤소혜, 서영찬, 정의민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아래표와 같이 CO2양이 증가함으로써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중 미생물 연료 전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선행 연구 결과입니다. 미생물 연료 전지의 원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면 미생물 연료 전지에는 에노드와 캐소드가 있습니다. 에노드에서 유기물이 분해되어 수소이온과 전자가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인 유기물인 아세테이트를 예시로 들게 되면 아래 반응식과 같이 아세테이트가 분해되는 반응 정의는 마이너스 0.28V입니다. 캐소드에서는 수소이온과 전자가 산소와 결합해 물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때의 전위는 0.81V입니다. 따라서 전체 전위는 1.09V로 양수인거를 통해 자발적 반응임을 알 수 있고 이 뜻은 미생물 연료 전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생물 연료 전지의 전류 전압 곡선을 그려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외부에서 전압을 공급하면서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전자를 이동시킵니다. 그 결과로 왼쪽 그래프처럼 전압이 떨어지고 전류는 커진 형태의 곡선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 현상을 파워오버슛이라고 합니다. 파워오버슛이 주된 원인은 나와 있는 것처럼 미생물 연료 전지의 전자 결핍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전자의 추가적인 공급으로 에노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 지스트의 장인석 교수님 연구팀이 하나의 캐소드에 여러 개의 에노드를 연결해 줌으로써 전자고갈을 해결하고 파워오버슛 현상을 제거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전압 감소에 따라 전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목적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의 목적은 MFC에서 전자결핍으로 인해서 성능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MFC의 효율성 및 지속성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희가 고안한 방법은 MFC에 최적화된 TNT 광전극을 연결함으로써 MFC의 전자 공급을 보조하여 반응에 필요한 전자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TNT 광전극을 최적화하는 전략은 TNT 제작 시 양극 산화 과정에서 옥사이드 레이어를 용해하여 튜브 구조를 형성하게 하는 물질인 NH4F의 농도차에 따른 MFC 성능을 비교하여 최적 조건의 NH4F 농도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NH4F의 농도가 높아진다면 튜브 구조를 더 잘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반응 후 광전극 표면에 불순물로 잔류할 수 있고 농도가 과한 경우에는 튜브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실험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전극 재료 가공입니다. 먼저 커터칼을 이용해서 TI 시트를 4 곱하기 6cm 크기로 잘라줍니다. 이후 카본 페이퍼도 똑같이 커터칼을 이용해 잘라주지만 TI 시트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인 4 곱하기 7의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은 TI 시트 세척입니다. TI 시트를 아세톤이나 에탄올로 세척해준 후 증류수로 한 번 더 세척하여서 남아있는 아세톤이나 에탄올을 제거해줍니다. 이후 소니케이션을 진행하여줍니다. 그리고 질소총을 이용하여서 TI 시트에 남아있는 먼지나 물기 등을 제거해줍니다. 세 번째는 전해질 제조입니다. 에틸렌 글리콜 900ml와 증류수 18ml를 섞은 후 NH4F를 용해시켜서 전해질을 제조합니다. 이때 NH4F의 양을 0mm몰, 67mm몰, 133mm몰, 200mm몰로 서로 다르게 하여서 전해질을 제조해줍니다. 네 번째는 전압을 인가하는 과정입니다. TI 시트를 전해질에 접촉하지 않도록 할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TI 시트와 카본 페이퍼를 전해질에 담근 후 전원장치에 연결하여서 40V로 30분간 전압을 인가하여 TI 시트를 산화시켜서 튜브 구조로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건조 및 열 처리입니다. 산화된 전극에서 산화 전에 붙였던 테이프를 제거해줍니다. 이후 질소총을 이용하여서 산화된 TI 시트를 건조시켜준 후 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서 열 처리를 시켜줍니다. 450도에서 2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능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포토 커렌트를 측정하는데요. 삼정근법을 이용하여서 포토 에노드의 광전리 밀도를 측정합니다. 두 번째는 EIS 전하전자 측정인데요. 주파수 변화에 따른 반응진의 저항 측정으로 전하전자의 저항을 측정합니다.
세 번째는 전압 감소와 파워 덴시티 측정인데요. 일정 전위기를 이용하여서 광전극을 연결한 MFC의 전력 밀도와 전압 및 전류 감소를 측정합니다. 네, 다음은 실험 결과를 발표한 차원과학고 이지성입니다. 네, 우선 보시면 TI가 TI4 플러스가 되면서 고전류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TI4 플러스가 TiO2가 되면서 이제 전류가 급감합니다. 하지만 TiO2보다 TiF6E-가 에너지적으로 더 안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생성되는 반응 쪽으로 진행됩니다. 네, TiF6E-가 생성이 되면서 옥시드 레이어가 용해되어서 전류가 증가합니다. 네, 염 NH4F의 농도가 높을수록 많은 양의 티타늄 옥시드가 빠르게 용해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전류 밀도를 측정한 결과 NH4F 133mm를 이용했을 때 가장 높은 광전류 값이 측정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200mm의 초기 전류 값이 높은 이유는 광전극 표면에 잔류하고 있는 불순물이 초기에 반응하여 이렇게 전류가 높게 측정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캐소드는 동일한 PT 촉매를 사용하기에 비슷한 값이 측정되었습니다. 에노드의 경우 저희가 EIS 분석법을 통해서 전류의 저항이 작을수록 반원의 반지름이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30mm의 경우 반지름이 가장 작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전하전달 저항값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파워 덴시티 값을 측정해 보았는데요. 130mm에서 가장 높은 전력 밀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해결하려고 했던 그 파워 오버슛의 경우 0mm를 넣었을 경우 전류가 빠르게 줄어드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염 NH4F의 농도를 높여줄수록 추가적으로 전원자를 공급하여 전류가 더 오래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론 및 제안에 대해 발표하게 된 경북과학고등학교 윤소혜입니다. 먼저 실험 결과 그래프를 해석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입니다. 양극 산화 전류를 측정하여 얻은 그래프로부터 TNT 제작 과정에서 옥사이드 레이어가 용해되는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NH4F의 농도가 높을수록 플루오린 이온의 이동이 활발해지며 튜브가 잘 형성되어 MFC의 성능이 개선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전류 밀도를 측정한 결과 NH4F의 농도가 133mm몰일 때 가장 높은 광전류 밀도를 보여 성능이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넘겨주세요. EIS 분석법을 이용한 결과 에노드에서는 대조군과 달리 67, 133, 200mm몰에서는 저항이 작음을 통하여 NH4F의 작용을 확인하였으며 133mm몰일 때의 반지름이 가장 작기 때문에 물질 전달 저항이 가장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캐소드에서는 물질 전달 저항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동일한 PT 전극을 사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넘겨주세요. 볼테이지 드랍 그래프를 보면 NH4F 농도가 낮을수록 볼테이지 드랍이 빨리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농도가 높을수록 전류가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NH4F의 농도를 높여 MFC 전자 결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파워 덴시티 그래프를 보면 NH4F의 농도가 133mm몰일 때의 값이 928로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농도가 높을수록 MFC의 전력 밀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는 프리-URP 기간 동안 진행한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에서 실험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전극의 크기를 키우는 것입니다. 위 파워 덴시티 그래프를 보면 67mm몰과 133mm몰에서의 값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크기가 작은 광전극을 사용한 것을 원인으로 판단하여 광전극의 크기를 크게 하여 실험한다면 전류 밀도 및 전력 밀도의 차이를 확실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TNT 광전극의 워싱 방법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광전류 밀도 그래프를 보면 초기에 전류 밀도가 높게 측정됩니다. 이는 전극 표면에 불순물이 반응하였기 때문이므로 TNT 양극 산화를 마친 후 증류수 및 에탄올로 소니케이션하는 시간을 길게 하여 표면의 불순물을 확실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은 환원 전극 미생물 막의 형성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MFC를 장기 운영할 경우 환원 전극 표면에 미생물이 달라붙어 성능을 저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운전 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산화 환원부를 분리하여 캐소드 쪽에 미생물이 없는 멸균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후 계획입니다. 저희는 NH4F의 농도에 따른 MFC 성능을 다양한 분석법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MFC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NH4F의 양뿐만 아니라 전압의 세기 및 인가 시간, 증류수의 양, 온도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다양한 실험 조건에 변화를 주어 MFC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최적의 조건을 찾는 실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MFC의 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MFC의 지속성 증대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채팅문 음소거 해제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으로 쳐도 괜찮으니 질문 자유롭게 해주세요. 질문 없으시면 조교님부터 연구 소감 발표 부탁드립니다. DL8 조교 김학평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번 프리RP를 통해 학생들에게 이름 수업할 때 학생들이 질문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또한 이 분야를 처음 접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 학생들에게 전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 저 또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제 비대면 연구가 다양한 좀 한계점이 있어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또 정확하게 전달하는 점이 좀 많이 아쉬웠으나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 모습에서 저 또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또 한 달 정도 보고서 작성하면서 피드백 시간이 있으니까 뭐 학생들이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놓친 부분도 남은 시간에 부담 갖지 말고 질문해서 저도 이제 피드백하고 남은 시간을 또 활용해서 궁금한 점을 더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허용찬 학생부터 소감 발표 부탁드립니다. 비대면으로 해서 영상으로 설명해 주신다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조교 선생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비대면이어서 많이 어색했을 텐데 그래도 같이 회의하면서 열심히 해주는 우리 팀원들에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윤소희 학생 소감 발표 부탁드립니다. 프리RP를 참가해서 사전 연구 과제부터 실험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까지 거치면서 이론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원들이나 조교님, 교수님 모두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큰 무리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주제를 바탕으로 실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지성 학생 소감 발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으로 연구를 하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뛰어난 친구들과 함께 연구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고, 그다음에 조교님께서 많은 내용을 알려주시고 또 모르는 내용을 질문하면 잘 설명해 주셔서 좋은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희민 학생 소감 발표 부탁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대면해서 실험을 진행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조교님이 실험 과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실험을 진행하는 모습이랑 과정 같은 걸 잘 보여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연구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화학 전지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학교에서는 이런 내용을 잘 공부하기가 힘들었는데 그와 관련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깊은 내용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분수의 연구를 경험할 수 있어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